여기 지금 어딘가에서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제가 이제 드렸던 주요 말씀, 사실은 이때 방송 말고 이전 방송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점을 살짝만 넘긴 상태로 이 고점을 살짝만 넘겼다가 다시 떨어지는 건 굉장히 베어리시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하락하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나. 이게 이제 지난 방송의 골자였고, 그렇지만 만약 여기를 이 고점을 이제 지지받고 뚫었던 걸 지지받고 리테스트 후 다시 올라간다면 여기서부터는 상승 관점을 볼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아주 심플한 지난 방송의 한 줄 요약이었고, 심지어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동안 하락장 때 조금 이 구간에서 받았던 이제 뭐 테조스라든가 아발란체라든가 또 뭐 썼지? 체인링크라든가 샌드박스 이런 코인들 다 매도를 전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만약에 여기 올라오면 속관점 안 볼 거고 이제 그 롱관점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올라가면 현물 매도했던 거 다시 살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언뜻 보면 뭐야? 꼴랑 여기서 매도해놓고 여기서 재매수한다고? 이거 가지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판단이 모든 걸 갈랐어요. 지금 제 대회 성적 1만 프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시드도 늘었고, 그래서 이 판단이 결국은 옳았고, 여기 들어갔었을 때 재매수를 한다고 했으면, 물론 이 가격 갭이 있겠지만 이 그래봤자 이거 한 2%거든요. 2% 정도 손해보고 다시 사면 되는 거라서 금액을 많이 세이브했죠. 지금 비트도 이만큼 빠졌고 알트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무튼 뭐 그랬고, 그래서 지난 방송 이후에 저는 당연히 숏만 봤어요. 저도 숏에 들어갔고 방송 끝나자마자 숏 들어갔고 계속 하락 추세만 먹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방송 켰었을 때 이 채널을 그려놨지만, 이 채널을 빨리 파악하셨던 분들은, 만약에 이거를 빨리 파악하고 있었다 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엄청 잘 나오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 채널 상단에서 숏치고 하단 부분에서 스위칭만 했었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데에서 익절하고 다시 숏치고 이런 구간에서 익절하고 다시 숏치고 이런 것만 반복했더라도 지금 아마 수익이 많이 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을 인식했냐 못했냐가 최근 한 5일 동안, 제가 5일 만에 방송 킨 거더라고요. 한 5일 동안 수익률 많이 볼 수 있었냐 없었냐 차이일 거고, 만약에 이 채널을 인식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하방 추세이면 명확하잖아요. 절대 상승으로 전환됐던 시그널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 추세를 유지하셨어야 했고, 그랬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셨겠죠. 댓글 보니까 채널 상단에서 숏만 쳤는데도 수익률 장난 아닙니다 라는 분이 있는데, 잘 하셨습니다. 채널을 인식하셨고 채널링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면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추세를 항상 인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노력도 아니고 그냥 하루에 한 2번만 보면 돼요. 이게 지금 추세가 있나 없나? 그거 한두 번씩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랬고, 근데 지금 이제 비트가 떨어지는 파동은,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지는 파동은 여기까지는 영락 없는 채널링에다가 임펄스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헷갈리는 게 파동의 시작은 여기잖아요. 어쨌든 여기가 4파 구간이었고 5파 하락의 시작점이 여기였다라고 하면 첫 파동은 임펄스 파동 같아요. 여기 보시면 카운팅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1, 2, 3, 4, 5가 명확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여기 하락 구간이 좀 애매가 아니라 임펄스처럼 안 보여요. 임펄스처럼 안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가 임펄스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더리움을 보면 너무 명확하게 또 임펄스거든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첫 파동이 1, 2, 3, 4, 5 나왔어요. 여기도 1, 2, 3, 4, 5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더를 보면 1, 2에 3파 시작입니다. 3파 시작 1, 2에 3, 3, 1의 시작, 이렇게 카운팅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카운팅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만약에 비트로 그대로 이어가면요, 이렇게 1, 2에 이렇게 또 1, 2인데, 그러면 이거를 3의 1파의 리딩으로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는데, 모양이 너무 리딩 같지가 않죠 여기가. 그래서 조금 뭐 이상하긴 한데, 아니면 여기를 수렴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1, A, B, C, D, E에 이렇게 카운팅을 하시고 3의 1이 여기서 시작돼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카운팅을 하시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러면 또 문제가 뭐냐면 1, 2, 3, 4, 5로 보이고 1, 2, 3, 4, 5가 없어요. 그쵸?
그런 거 같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파동 카운팅을 시작을 하면 조금 어렵다. 그죠? 어렵다. 아니면 1, 2에 3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 그래서 추세를 파악을 할 때 사실 저도 이 구간에서 비트 매매도 했고 이더리움 매매도 했는데 카운팅은 이더 카운팅을 참조를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되게 깔끔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단 명확한 구간들부터 보시면 돼요. 명확한 구간.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제일 명확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임펄스 파동 카운팅이 1, 2에 3, 4에 5거든요. 여기가 제일 깔끔했어요. 그러면 앞에 거가 당연히 여기도 이렇게까지가 한 파동이 되겠죠? 여기는 아마 엔딩이 나와서 1파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카운팅하기가 아다르고 어다른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1, 2에 3, 4에 5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럼 1, 2에 3, 4에 5가 남고 다시 1, 2에 3, 4에 5가 남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마치 디스펜딩형처럼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카운팅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 카운팅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전저를 갱신했을 때에는 너무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금 의심이 들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1, 2거든요. 그럼 3, 4가 이렇게 될 거예요. 5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건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너무 많이 빠지잖아. 너무 많이 빠지잖아. 이러면 400달러 가거든요. 트가 400달러를 간다는 건 지금 가격 대비 거의 한 3분의 1? 아까 3분의 1까지는 아니네. 하여튼 마이너스 60% 빠진다는 거거든요. 0.4를 곱하면 될 것 같아요. 비트는 그만큼을 안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더가 더 많이 빠질 테니까 비트는 그만큼은 안 빠질 텐데, 근데 그렇게 봤을 때 비트도 한 12,000 정도 가면 맞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이제 물음표가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임펄스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임펄스가 계속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외에 제가 예전에 이 구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적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임펄스 카운팅, 그러니까 파동 카운팅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하나 임펄스고, 그래서 이게 1, 2에 3, 4에 5고, 이게 임펄스로 나올렸으면 1, 2에 3, 4에 5가 나오고 반등이 나와야 이제 여기까지가 임펄스고, 반등 때 숏을 쳐서 내려가자라는 전략.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전략을 이렇게 취하자 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임펄스가 아니고 ABC일 수도 있으므로 이제 2단계에서는 롱을 봐야 된다. 그래서 롱 받고 올라오면 반 팔고 내려오면 또 반익절하고 내려오면 롱 매수 받아서 또 올라가자. 이 전략을 제가 구사하자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 전략이 맞았죠. 왜? 올라왔잖아요. 근데 올라오지 않더라도 이 전략이 맞아요. 그때 제 설명을 잘 유심히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진 다음에 올라왔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제 분석이. 아니면 그러니까 임펄스면 이렇게 가는 거고, ABC면 이제 ABC 어딘가로 여기나 이쯤에서 끝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값이 당연히 롱을 봐야겠죠. 롱을 보면 최소한 반등은 먹을 수 있고, 아니면 큰 반등, 찐 반등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하방 분석이 메인 분석이어도 롱을 매수를 했거든요. 이게 실제 매매와 분석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해를 하시겠죠? 최근에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분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매매를 잘하는 게, 그러니까 매매를 통해서 대응을 잘하는 게 또 엄청 중요하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임펄스예요.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채널이잖아요. 채널 상단 시작했고 하단이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은 채널 이탈한 걸로 봐야 돼요. 다음에 다시 떨어져도 채널 유지 중입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채널을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이 채널이 끝난 거고요. 만약에 이게 내려간다 이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채널 또 하단 또 뚫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제 여기서 시작한 추세는 여기서 끝났고, 이건 딴 색으로 할게요. 예를 들면 여기 주황색에서 끝난 추세가 여기 주황색까지 온다 생각하고,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여기에다 갖다 대면 또 채널링이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저가 깨져서 하방을 갈 거라는 차트 분석이 메인 관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한 번 더 내려오면 롱 받는 전략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때와 마찬가지. 물론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하여튼 이 예외 케이스는 나중에 하고 어쨌든 그래서 진짜 이더를 좀 기준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더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이더가 더 파동이 좀 명확해가지고 맞지? 이게 1, 2지? 3, 4지? 제가 봤었을 때는 물론 사람들 이렇게 카운팅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1, 2에 3, 4에 1, 2에 잠깐만 내가 차트를 잘못 봤나? 잠깐만요. 내가 차트를 잘못 본 것 같은데? 아닌가? 내 기억엔 이게 맞는데 잠깐만요. 있는 것 같네. 잠깐만 카운팅 어렵다. 미안해요. 잠깐만요. 내가 카운팅 잘못했네. 방송하다 알았네요. 1, 2, 3, 4, 5네. 미안. 이렇게 카운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카운팅했네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3파가 다 나온 것 같아요. 3의 3이 메인 파동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카운팅 같아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지만 한 파동을 더 보냐 안 보냐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맞는 카운팅이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1, 2에 3에 4가 나오는 거고 이제 떨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등이 오면 메이저 4파 3의 4파 완성이죠. 그러면 마지막 1, 2에 3, 4에 5 나오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졌을 때는 롱을 보는 게 맞아요. 롱을 봐야 올라갈 때 매물대가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롱매수를 받고 올라와서 반익절 때리고 왜 반익절을 때리냐? ABC로 끝난 것은 이대로 올라가거든요. 그때가 여기예요. 임펄스가 나올 거면 이렇게 올라다 떨어졌다가 이렇게 해야 내려가는 거거든요. 임펄스가. 근데 여기처럼 매수를 하고 반익절을 한 다음에 왜? 여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면 나머지 반 들고 있는 거 땡큐. 트레이딩 전략을 이렇게 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매수하고 반익절 때리고 내려왔었을 때 본전 치고 떨어지면 다시 매수하고 올라왔었을 때 반익절 이렇게 나오면 반익절이 아니라 전량익절 때리고 숏 스위칭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임펄스 파동이 너무 완벽한 모양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다 롱 익절하고 전량 숏을 칠 것 같고 그렇지 않 전까지는 여기까지는 이 두 단계에서 롱 위주로 보시는 게 맞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숏은 이때 아니면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러면 조금 중수나 초보 완전 극초보 말고는 여기서도 숏 치면 안 되겠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보면 알아. 여기 숏 자리가 여기로 비우면 이 정도 자리 되거든요. 좋지 않은 숏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임펄스가 완성될지 ABC가 나오고 위로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아는 자리고 여기는 모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배팅에 들어가면 반반 확률입니다. 도박인데 물론 손익비를 생각하면서 손절 라인 짧게 잡고 익절이 기니까 반반 도박에 손익비 싸움을 하실 수는 있는데 굳이 좋은 타점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굳이. 물론 이때 차트가 또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따라서 ABC에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또 숏에 들어가 봄직하지만 일단 지금 생각으로는 좋은 숏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여기가 롱을 받아 봄직한 자리인 것 같고 그랬었을 때 아마 다이버전스도 나올 확률이 꽤 있고요. 다이버전스도 나올 확률이 꽤 있고 당연히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매물대 하단이고 그래서 매물대 하단 지지와 그 다음에 파동 완성과 그다음 RSI 상승 다이버전스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롱 자리에 진입하기 위해 괜찮아 보이는데 다만 이제 하나 염려되는 거 당연히 제가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포지션에 진입할 때에는 손절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때는 손절을 아주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무슨 제가 걱정이 되냐면 아까 태초에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만약에 임펄스로 떨어지면 너무 많이 떨어져요. 과대낙폭이거든요. 물론 과대낙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과대낙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깔끔하게 5파동 연장으로 나와서 짧게 끊어먹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뭔 말이냐면 지금 원래는 4, 5 나오고 반등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서 이제 1, 2, 3, 4, 5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마지막 1, 2, 3, 4, 5가 연장돼서 5가 1, 2, 3, 4, 5 나올 수 있다고요. 여기에 이렇게 이러면 깔끔하게 한 파동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과대낙폭도 없어. 비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자리가 어디냐면 떨어졌다가 여기는 주의 안 해. 여기도 주의해야 되나? 물론 주의는 아예 안 하면 안 되지만 여기가 이제 3파동이 완성되는 자리거든요. 그
그다음에 한 번 더 올라 떨어지면 5파동이 완성되는 자리인데 여기 지지 못 받고 연장돼서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특히 롱 볼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야지 이 쭉쭉쭉쭉 빠져서 5파동 연장되는 것 같은데 롱 탄다고 존버하면 청산 나갑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할 점까지 좀 미리 보여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거 외에는 딱히 지금 뭐 염려할 게 없고 트레이딩 전략도 아주 심플하죠. 이때 지난번 방송 때는 고점을 넘겼다가 떨어진 게 아주 베어리시하다. 왜냐면 이게 벌써 지금 제가 한 3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같은 패턴의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고점을 찍었는데 여기를 넘기자마자 폭락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최고점을 반등이 나와서 찍었는데 여기를 넘기자마자 진짜 살짝 넘겼어요. 여기도 넘기자 폭락이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였고, 여기도 마찬가지였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5번째 속이고 있거든요. 이쯤 되면은 패턴을 의식을 못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좀 안 좋은 소리 할 뻔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숏을 심플하게 본 거예요. 심플하게. ABC도 뭐 물론 ABC 카운팅을 해서도 있긴 하죠. ABC 카운팅을 해서도 있긴 한데 여기가 결국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결국에는 수렴이었다. 결국에는 수렴하는 과정이었고, 그렇게 봤었을 때 제가 지난 방송에서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를 수렴으로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수렴으로 A, B, C, D, E, F, G, H, I로 봐서 여기를 시작점을 카운팅했으면 이게 임펄스가 1, 2, 3, 4, 5로 끝난 파동이다. 그래서 A, B, C가 끝난 거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올라간 파동, 여기나 여기로 잡고 뭐 여기를 이상하게 A, B, C로 올라가는 거라고 보면 위에 한두 파동이 더 남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기를 결과론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결과론적으로 다음 방송 했었을 때 여기가 끝이었고 내려와 봤어야 알겠지만, 그 결과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삼각수렴 같고 여기서 파동 카운팅 시작해야 하는 게 맞고, 그럼 여기가 끝이고 여기가 끝이라고 하면 전고점만 살짝 넘긴 상태에서 바로 폭락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 하락 패턴과 유사하게 지금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그게 주요해서 지금 이제 이 하락 채널에서 롱숏을 발라먹으면서 수익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를 잘 본 것 같아요. 잘 본 것 같고, 여기가 파동의 시작점, 여기가 수렴이었다는 거, 여기가 파동의 시작점이었다는 거, 이걸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파동 예측해서 잘 된 것 같고, 지금도 이제 그래서 근데 일단은 지금 여기가 이더를 기준, 이더 되게 잘 오르네? 임펄스인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가 아직은 모르겠네. 이게 지금 한 번 더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다가 또 올라갔다가 조정받으면 꽤 임펄스 같은데, 그쵸? 이러면 이렇게가 한 추세고 앞에 하나가 더 있으니까 1, 2에 3, 4에 5 나오고 조정받은 것 같은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이 이대로 빠져야지, 조정받았다가 한 번 더 올렸다가 빠지면 하방 간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뭐냐면 결국에는 ABC로 끝났고 조정 이후에 반등 간다는 걸로 좀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꽤 추세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추세를 잘 읽으시면 돼요. 추세가 보이죠? 딱 눈에. 뭐야 너 왜 이래. 그래서 이 추세도 보시면 정확하지는 않으나 대략 맞죠, 대략. 그래서 추세를 잘 읽으시는 게 매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만약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그러니까 하방을 봤었을 때도 사실 지금은 좀 빡센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파동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 한 파동이 나오고 반등이 나와버리면 빡세진 않다. 그냥 5파동 카운팅 할 때까지 그냥 풀숏 갈기고 5파동 나올 때까지 존버하면 되니까 뭐 어렵지 않다. 너무 많이 빠져서 놀라울 뿐이지. 그냥 너무 많이 빠져서 놀라울 뿐이지 뭐 어렵지 않다. 근데 뭐 그렇고, 근데 어쨌든 틀릴 수 있죠. 이게 메인 관점인데. 근데 이것도 웃기죠. 숏을 메인 관점으로 이제 그 숏을 보는데 매매는 롱으로 하라 그러고 웃기죠. 근데 이게 전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전략이고. 아무튼 근데 이제 만약에 틀렸을 때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틀렸을 때 어떤 형태로 가게 될까? 이게 임펄스가 완성이 안 된다면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근데 그래도 고점을 높이기 전까지는 수렴으로 볼 거고, 수렴이 이탈하면 그때 상방 볼 것 같은데 뭔 말이냐면 여전히 여기가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4파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임펄스가 아니어도 이게 좀 훨씬 높겠네. 수렴일 가능성이 있겠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A, B, 여기가 되겠네. 각도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A, ABC, ABC니까 B죠. ABC, C, D, E 이렇게 빠지면 깔끔하죠. 그 다음에 올라오면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임펄스가 안 나온다고 해도 여기를 넘길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상방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넘겨서 여기를 넘겼다 하면 그럼 그때는 바닥이 잡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 ABC의 완성을 통한 바닥이 잡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아직 오파락이 남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만 알고 있어도요, 한 2주에서 3주는 제가 방송 안 해도 되거든요. 이 안에서 소파동은 여러분들끼리 하시면 되고,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셔도 다 대응이 됩니다. 이 롱드로한 거 손절은 이 채널링 이탈하면 손절할 거예요. 왜냐면 이러면 파동의 연장으로 봐야 돼요. 제가 아까 주의사항 말씀드렸죠. 밑에 왔을 때 롱 봐야 되는데 연장되는 거 주의해라. 똑같이 항상 저는 제 생각 그대로 하거든요. 매수해야 되고 이탈하면 연장일 수 있으니까 손절 치고 관망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롱 보는 게 사실은 맞는 거긴 해요. 사실은 여기가 4파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떨어지면 5파고, 그래서 이제 숏을 탔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제 방송을 보고 본인이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원님 슈퍼챗으로 혹시 21년 10월에서 11월 이더 카운팅 여쭤봐도 될까요? 고점을 높인데 임펄스 같아 보이지 않아서요. 그래요? 10월, 11월? 임펄스 같은데? 일단 저도 파동 카운팅을 했던 게 이게 처음이라 딱 보면 뭐가 보이냐면 1 수렴을 2에 3, 4에 5인데 5 연장됐죠. 1, 2, 3, 4, 5인데 연장된 것도 연장돼서 엔딩 다 1, 2, 3, 4, 5 나왔죠. 그러고 떨어졌는데 5파 연장이 엔딩까지 나왔어요. 그렇게 카운팅 하시면 임펄스 맞아요.